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현종하게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이 되면서 방콕 생활을 더 부추긴, 직장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만 방콕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고립 은둔형이건 일본의 히키코모리건 중국의 탕핑족이건 이건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체면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유럽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적에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가 여러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라고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픽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청년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 막 20% 30% 될 때니까 그때 독일은 호황이래더라 해가지고 독일어 학원이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같은 EU 국가니까 뭐 비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스페인 청년들이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독일 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유럽 청년들은 대응을 했는데, 뭐 동아시아 청년들은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런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고립 은둔 생활로 들어가더라.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즉 풍요의 시대에 그 젊은이들은 왜 좌절을 하는가, 이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또는 원인을 이제 분석해 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녀가 이제는 1명, 2명밖에 안 되죠. 지금 뭐 학계 출산율이 0.7에서 0.8 사이다. 그러니까 이제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적다 보니까 1명, 2명 정도 되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부모들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죠. 이 과정서 저는 그 아이의 자존심만 키워졌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자녀. 중국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죠.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래 유지하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버릇이 나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때는 소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진 아이들을 우리는 뭐 왕자병, 뭐 공주병 그렇게 부르지만은 중국은 소황제.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적게 낳는 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청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태어났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풍요의 사회에 진입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풍요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소위 말해서 주어진 풍요인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나 그 할아버지 세대가 이러한 풍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거는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자기 기준의 풍요로움을 구가하지 못하면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풍요를 같이 구가를 하지만은 소득 격차는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풍요가 그냥 자기 스스로의 노력 없이 풍요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이 소위 미 제너레이션, 자기 중심 세대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더 심해가지고 me first, me best generation 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이제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소득 격차가 되고 벌어지고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더군다나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북 보면은 대부분 뭡니까? 그냥 자기 자랑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 여행 갔다 온 사진 올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올리고, 명품 산 거 자랑하고, 뭐 호캉스 간 거 자랑하고, 자기 외제차 자랑하고, 그리고 하룻밤에 100만 원 넘는 풀빌라 가서 하룻밤 잔 거 자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서 옹야옹야 떠받들이면서 살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급상승을 하죠. 이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좌절 또는 불만이 마음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사회의 좌경화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이거 얘기가 엉뚱하게 가버리네. 갑자기 좌경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고리문든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좌경화 됐다라는 얘기냐? 자, 이 과정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기대치를 채우질 못하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남이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부모가 해결 못 해주면은 뭡니까? 사회가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이제 집단 의존적인 사고가 생긴단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집단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는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좌경화로 빠지는 길이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책임감이 약화됩니다. 풍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감이 약화되고 자기 책임감이 결여돼 있죠. 그러면서 경쟁을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을 만나기 싫다, 대인 기피증, 대인관계에서 참 대인관계가 난 어렵다, 이게 바로 경쟁의 포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경쟁을 포기하게 만들었느냐?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성격이 약한 것도 있지만 이거 사회도 큰 책임이 있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열화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 1%는 1등서부터 꼬레비까지 의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공대 가고, 이렇게 서열화 시켜놨단 말이죠. 여기서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서열화된 집단마다 진입장벽이 다 쌓여 있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낫죠. 예. 아니면은 가짜 자원봉사 증서, 뭐 인턴 증서 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의대에 진학하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54만 명의 고리문든 청년들이 무슨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손실이 1년에 7조 원이다. 그런데 저는 7조 원 더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7조 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거기서 54만 명이 집에만 있는다.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 54만 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까지 합치면은 당사자하고 150만 명이 됩니다. 이 15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문제만 지적하면 뭐하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약하게 키운 거예요. 자존심은 더럽게 세게 키웠는데 경쟁력은 안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서 그렇고 또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무슨 불만이 터지고 문제가 나타나면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이 청년들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고 뭐 창업 지원 비용을 얼마나 주고 맨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청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면은 부지런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결국은 사회의 탑 포지션은 그런 청년들이 차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 속에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 그 기대치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는 건, 수단이라는 건 이제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고가 팽배하게 된 거죠. 그럴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점점 레벨업이 되면은 이 사회가 탐욕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54만 명이나 되는 청장년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고 지내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뭐 밝겠습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녀가 이미 컸을지 모르지만은 자존심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자존감, 자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경쟁력도 키워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경쟁력 꼭 영어 토익을 몇 점 이상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기가 왔을 적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경쟁력을 같이 키워주는 식으로 돌아가야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안쓰럽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어 봤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약하다, 좋게 말하면 착하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주관은 뚜렷한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는 그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약한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심각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녀는 자기 독립적이고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